제가 이제 인용이냐 기각이냐 이걸 질문을 드린 이유는 인용을 전제로 한다면 60일 이내 조기 대선이 치러지게 돼 있습니다. 보궐선거가 2달 내로 치러지게 돼요. 그러면 후보 검증할 시간도 빠듯하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시대 정신으로 이 대선을 치러야 되는 것이냐에 대해서도 각자 주장만 난무하지 그것을 어떤 뭐 통일까지는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좀 간추려진 여러 가지 생각들 속에서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없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입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릴 텐데 2022년은 아시다시피 대통령 당선인의 슬로건이 공정과 상식이었고요. 2017년에는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다를 제시하면서 국민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2012년 대통령 당선인은 내 꿈이 이루어지는 나라를 내걸었고요. 2025년에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면 시대 정신은 무엇일까? 이 질문으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철희 네, 제가 하나만 좀 우리 이제 탄핵 제도 관련해서 좀 참고 삼아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요. 우리는 이제 부통령제가 없잖아요. 미국은 탄핵 제도라는 게 생긴 게 미국이에요. 그 전에 원형은 영국에서 생겼습니다만 지금 대통령제에서 탄핵 제도가 제대로 만들어진 건 미국 헌법에서 처음 시작이 된 거거든요. 미국 헌법에는 부통령 제도가 있어서 현직 대통령이 탄핵되면 실제로 탄핵된 사례는 없습니다만 닉슨처럼 탄핵 위기에 직면해서 재발로 나가면 부통령이 승계를 해요. 그래서 잔여 임기를 다 채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탄핵당한 대통령이 있는 정당이 전열을 정비할 시간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탄핵되자마자 60일 안에 대선을 치러야 되기 때문에 탄핵당한 정당은 대선에서 그냥 곧 진다라는 거랑 동일화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주저할 수밖에 없는 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이후에 헌법 개정에 대한 논의를 한다면 저는 탄핵제도도 너무 많은 손실을 당하게 만들어 놓으면 주저할 수밖에 없으니 근데 부통령제 같은 데를 둬서 시간을 좀 벌어주면 당한 정당 쪽에서도 좀 전열을 재정비할 수 있으니 조금 탄핵에 대해서 덜 주저하지 않을까. 개헌을 하자는 말씀이세요? 개헌을 하게 된다면 그런 점도 좀 감안해달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되게 우리 이제 본론으로 질문에 들어가서 되게 우리 대선은 그 시대의 과제에 대해서 대부분의 후보들이 공약으로 제시를 하죠. 근데 지금 우리한테 숙제는 너무 많이 와 있잖아요. 전환기적 과제부터 시작해서 뭐 AI부터 시작해서 뭐 저출산 고령화 기후위기 이건 어느 대통령도 피해갈 수 있는 과제인 것이고 게다가 지금 트럼프 쇼크에다가 뭐가 다 많잖아요. 이런 문제 풀어야 되죠. 저는 개인적으로 불평등이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하긴 합니다만 이런 시대 과제, 누구나 감당해야 되는 시대 과제는 다 뭐 나름의 해법을 제시할 거긴 합니다만 대개 제 경험에 비춰보면 대선은 현직 대통령에게 부족했던 거를 다음 대통령에게 찾더라고요. 지금 대통령이 워낙 거칠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스타일이잖아요. 그러다 보면 좀 그런 약점이 잘 안 보이는 사람을 택하려고 하는 기대가 좀 있지 않을까 싶고요. 아까 우리 이준석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간의 치킨 게임이었다. 사실 그렇죠. 대선부터 계속 이어진 거 아닙니까? 총선에서도 붙었고. 근데 결과적으로는 윤석열 대통령이 제발로 쓰러져 가지고 이 게임에서 치킨 게임에서 져버린 거잖아요. 대선에서는 이겼지만 그 다음 게임에서는 진 게 돼서 그렇게 보면 유권자들이 윤 대통령에서 부족한 거를 찾는다라는 측면보다는 이 사람이 그렇게 안 된다고 했던 사람 두 대척점 중에 이 사람이 사라졌기 때문에 이 다른 쪽에 있는 대척점을 찾으려고 하는 게 저는 자연스러운 선택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이제 지금 우리 정치의 가장 큰 문제가 정치적 양극화와 권력을 잡는 순간 그 권력자를 끌어내리기 위해서 야당은 5년간 노력을 하고 또 이게 계속 반복되고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런 그 과정을 통해 갖고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지금 필요한 것은 그 권력을 독점을 해서 그것으로 강한 리더십을 발휘하겠다 이런 리더보다는 사실 권력을 공유할 줄 알고
권력을 나눌 줄 알고 권력을 이 타협의 산물로 이해할 수 있는 또 자기 제한적으로 이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이 진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저는 제도 개혁도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그러지 않으면은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개혁은 상대의 반대 때문에 대부분 좌초될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공감 능력, 또 통합 능력, 또 공유 능력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제가 10년 전에 공진국가론이라는 책을 썼는데 지금 이제 그 두 번째 책을 쓰고 있는데 거기에도 가장 중요한 주제가 87년 체제를 우리가 넘는 기획을 다 여기저기서 지금 하고 있고 정치하는 분들은 다 그 얘기를 해요. 지금과 같은 정치제도나 이런 어떤 그 5년 단임제 그것도 사실상 행정 권력과 입법 권력이 날석인 충돌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어떤 그 제도적 환경을 두고 대한민국 정치가 진전을 할 수 있겠느냐.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리더십을 만들 수 있겠느냐. 지금 대선이 60일밖에 만약에 안 남아 있다 그러면 사실 그런 어떤 리더십의 특성이나 자질로는 제가 말씀드린 그런 혁신 공감 통합 능력을 가진 사람을 찾되 이분들이 해줘야 될 일은 정말 개혁안을 제시하고 그 개혁안을 실천할 스케줄을 일정을 저는 확고하게 제시하는 그런 노력들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